안녕하세요. 유니버 클래스 윤여정입니다. 자, 우리 이제 9월 모평이 나왔습니다. 나름 열심히 했지만 6월보다 떨어진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내가 생각한 것만큼 안 나온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오히려 9월 모평 이전에 비해서 수시 6장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조금 더 많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쯤에는 내가 여태까지는 수능 최저 3합 5는 최소 맞출 거야, 아이 아무리 못 봐도 2합 7은 맞추겠지, 막 이렇게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에서 수능 최저 없는 것도 한번 써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들을 좀 하고 계실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교과 전형인데 수능 없이 합격할 수 있는 학교는 어디인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올해 2023 수시전형, 그 중에서도 교과전형에서 수능 최저가 없이 쓰고 합격할 수 있는 대표적인 학교는 연대 추천형, 한양대 교과, 이대 고교 추천 전형, 동국대 학교장 추천 전형 등이 있습니다. 물론 교과전형이라고 해서 교과 내신 등급으로만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 없이 교과전형을 쓸 수 있는 학교들, 그 특징에 따라서 분류를 해보았습니다. 교과전형인데 수능 최저 없는 전형들은 세 가지 유형으로 좀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순수하게 교과 100, 부모님들이나 친구들이 알고 있는 그 교과 전형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교과를 50% 이상 반영하면서 서류를 반영하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교과를 반영하면서 면접으로 어느 정도의 전공 적합성이나 학업 역량을 판단하겠다 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큰 틀로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 가지 유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수능도 없고 면접도 없고 서류 반영도 없는 순수하게 교과 100으로만 선발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한양대, 그 다음에 명지대, 광운대, 한성대, 덕성여대 같은 학교들이 대표적인 학교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교과 100 전형을 보실 때는 이 학교가 전교과를 반영하는지 또는 국영수 4과 한을 반영하는지, 국영수 4 또는 국영수 과를 반영하는지에 대해서 환산식이 모두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대학 환산식에 맞춰서 계산을 하시고 비교 판단해 보셔야 하고요. 또 하나, 진로가 미반영되는 경우도 있고 반영되는 경우도 있으니 이 부분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자, 우리 이렇게 교과 100 전형으로 가는 대표적인 학교들이 추천 인원에 제한이 있는 경우도 있고, 추천 인원이나 학년에 제한은 없지만 학교에 추천을 받아야 하는 전형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반드시 유념하셔서 미리 학교 측에 저희 아이 한양대 받을 수 있나요? 이런 부분의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로 수능 최저가 없는 교과 전형 중에서 생기부를 반영하는 학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학교가 건국대하고 동국대가 여기에 속합니다. 일단 먼저 건국대부터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건국대는 KU 지역균형 전형이 교과 100 전형의 수능 최저가 있었습니다. 지금 대학 어디가에 나와 있는 50% 컷이나 70% 컷은 그거에 맞춰서 나온 등급이고요. 반면에 올해는 교과 70에 서류 30, 즉 생기부 30%를 반영하는 전형으로 바뀌었습니다. 전형의 변화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전의 입결을 갖고 우리 아이 등급대니까 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생기부를 반영하는 경우는 학교마다 약간 조건들이 좀 달라지는데 건국대도 그렇습니다. 모든 생기부를 보는 것이 아니라 교과 학습 발달 상황만 평가가 됩니다. 자, 건대에서 생기부의 서류로 보는 교과 학습 발달 상황은 생기부에 보면 6번 항목입니다. 1학년, 2학년, 3학년에 어떤 과목을 선택했는지 과목의 수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선택한 과목의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것, 6번 항목만 반영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결국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이 평가의 주요 요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고 친구들 중에서 수강 인원이 적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한 과목이 있다든지, 아니면 우리 학교에는 개설되지 않았으나 내가 공동교육과정이나 클러스터 교육과정을 통해서 조금 더 내가 깊이 있게 탐구하고자 적극적으로 과목을 개설하고 선택한 것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좀 등급이 낮더라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 볼 수 있으니 유념해서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동국대입니다. 서류를 반영하는 대표적인 학교죠. 아까 건대와 달리 동국대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 있는데 주요 교과 중에 10개 과목만 뽑아서 내신 반영을 한다는 점도 다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서류 반영에 있어서도 건대 같은 경우는 교과 학습 발달
발달 상황만 서류로 반영하는 반면 동국대는 생기부 전체가 반영이 됩니다. 창체활동, 수상, 봉사, 독서, 그 다음에 교과학습 발달 상황 모두 다 반영이 되기 때문에 건대가 조금 더 생기부를 전공적 합성이나 학업 역량에 포커스를 뒀다면 동국대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인성이나 사회성, 발전 가능성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서류 반영이 된다라고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서류를 반영한다고 하지만 다른 점이 있다라는 부분을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요번에 수시 컨설팅 하면서도 이 얘기 정말 많이 했는데요. 교과가 70이 반영이 되니 교과 등급 낮으면 못 쓰는 거 아니에요? 라는 질문 정말 많이 합니다. 근데 꼭 기억해 두셔야 될 것은 건국대나 동국대의 1등급과 2등급의 교과 점수 차이는 건국대 같은 경우는 0.03점, 동국대는 0.01점 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즉 모든 과목을 올 1을 받은 아이들을 그 학교의 700점 환산으로 바꾼다고 하면 건국대는 2.1점, 그 다음에 동국대는 0.7점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것이 교과 전형이기는 하지만 교과의 등급 간의 격차가 크지 않으면서 서류의 영향으로 합불이 갈리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는 친구들 중에 건국대하고 동국대를 쓰고 싶은데 내가 내신이 너무 낮아, 근데 나는 생기부에 자신이 있는데 이걸로 안 되겠지? 라고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내신 등급으로 실제 합불이 갈리는 것보다는 서류로 갈릴 가능성이 훨씬 높은 전형이기 때문에 조금 더 공격적으로 지원해 보셔도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수능 없이 인서울을 할 수 있는 마지막 유형은 교과에 면접이 같이 있는 유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교과 80에 면접 20의 일괄 전형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모든 지원자가 다 같이 면접을 본 후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하는 유형이 일괄 전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연대, 명지대, 삼육대 같은 경우는 단계별 전형이라고 합니다. 단계별 전형은 1단계 교과 100으로 일정 배수를 뽑고 그 일정 배수 아이들에게만 면접에 기회가 주어지죠. 그래서 2단계에 면접을 보고 나서 최종 합격이 결정되는 유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면접 전형의 경우 부모님들이나 친구들이 우리 아이는 말을 너무 못해요, 어른들을 보면 얼어요, 그래서 면접은 안 하고 싶어요 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우리 아이는 말 너무 잘하고 막 모든 사람하고도 다 말을 잘해서 면접만큼은 자신이 있어요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대학의 면접은 회사의 면접하고 달라서 말 잘하는 아이를 뽑는 것은 아닙니다. 면접을 볼 거냐 안 볼 거느냐를 우리 아이가 말을 잘하느냐 못하느냐를 기준으로 평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 가장 강력하게 1단계의 교과 전형으로 일정 배수를 뽑고 나면 재시문 기반 면접으로 모든 배수가 바뀔 수 있는 강력한 면접의 영향력이 있는 건 연세대 추천 전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면접 전형이 서류 기반 면접이라고 한다면 연세대 같은 경우는 재시문 기반 면접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논술 전형에 있는 논술 문제를 풀고 그거를 말로 표현하는 전형이다, 쉽게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는데요. 생각보다 어렵고요. 며칠 준비한다고 해서 합격할 수 있는 전형은 아닙니다. 보통 연세대 추천형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대치동 쪽은 1년 전부터 준비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최소한 늦어도 여름방학 때부터는 준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단순하게 수능 끝나고 내가 면접 준비해서 붙어야지 라고 생각하시기에는 조금 다소 어려운 전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연세대 추천형의 재시문 기반 면접과 달리 이대, 명지대, 삼육대는 모두 다 서류 기반 면접입니다. 당연히 연세대보다는 면접의 영향력이 매우 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이대의 면접은 서류 기반 면접이기는 하지만 전공적 합성, 학업 역량,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면접으로 교과의 1, 2, 3배수가 모두 다 바뀔 가능성이 있는 만큼 서류 기반 면접 치고는 면접의 영향력이 매우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명지대나 삼육대는 인성이나 사회성 등 생기부의 나의 활동을 간단하게 확인하는 정도의 면접 문제가 대부분이어서 교과의 1배수에 있는 친구들이 실질적으로 최종 합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즉 다른 유형에 비해서는 면접의 영향력이 그렇게 크지 않다. 이렇게 좀 나눠서 보셔야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면접의 유형은 모든 학교가 다 다르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이 대학을 지원하려고 한다면 이미 먼저 홈페이지에서 이 학교의 면접은 어떤 유형으로 나오지, 작년에 면접의 문제들은 무엇이 있었는지를 좀 꼼꼼하게 확인하실 필요성이 있다라고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수능 최저 없이 인서울을 교과 전형으로 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내 아이가 수능 최저 없는 교과 전형을 고려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혹여 주변에서는 그런 것들을 고민하는 친구들이나 부모님이 있을 수 있으니 이러한 내용들은 조금 같이 공유하시면서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저는 더 나은 영상으로 찾아뵐 거고요. 지금까지 유니브 클래스 윤여정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